안녕하세요, 체스터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두 번 있습니다. 전부 다 충돌사고였어요. 이 그림의 오른쪽처럼. 한 번은 제가 운전할 때였고 다른 한 번은 동승자로 타고 갈 때였어요. 제가 운전하다 사고 났을 때는 그때가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청주 시내 중심도를 지나가다가 맞은편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피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 이렇게 정면 충돌이 났었고 저희 형님이 부상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승자로 타고 가다가 사고 났던 경우는 근데 운전하셨던 분이 깜빡 졸아서 중앙선을 넘어갔고 그때도 이렇게 정면 충돌이 났습니다. 안전벨트가 없어서 저는 그때 좀 많이 다쳤었죠. 어쨌든 저는 살면서 두 번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전부 다 이렇게 정면 충돌 상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도로가 좁았고 지금처럼 차량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캐나다로 이민하고 여러 나라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지가 지금 5년이 조금 넘었는데 도시에 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정면 충돌 사고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별로 이렇게 섬찟한 적도 없고요. 하지만 시골에 오니까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 올렸듯이 시골에서는 아직도 정면 충돌 사고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해 다니고 있습니다. 도시건 시골이건 제가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해보니까 이런 정면 충돌 사고보다는 측면 충돌 있죠. 갑자기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측면 충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도로가 합쳐지는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이게 그냥 일상일이더라고요. 일상생활입니다. 너무나 흔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흔한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 살 때는 특히 뭐 교통서지고 더하죠. 이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캐나다에 살 때,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운전할 때는 그 땅이 넓은 나라니까 운전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 살면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3년에 그 교통사고 통계를 낸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왼쪽에 구분이 있죠. 차 대 차, 정면 충돌, 측면 충돌, 후진 중 충돌, 추돌, 그러니까 뒤에서 앞을 받은 거죠. 기타 이렇게 했는데 이 측면 충돌이 한국 교통사고의 1등입니다. 이건 아주 돋보이는 1등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운전할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가장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거기를 어떻게 통제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신기하죠? 그러면 먼저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규칙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3년도에 만든 자료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예시도 있고요. 제가 이 링크를 밑에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긴데 규칙도 있습니다. 선 진입 차량 우선이고 넓은 도로차 우선이고 우측 도로 우선, 직진 및 우회전차 우선 이렇게 있어요. 골 때리는 게 있습니다. 대로와 서로의 구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파란 차가 있으면 이 노란 차보다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노란 차는 합류하기 전에 전방 도로가 자기가 따라가고 있는 도로보다 넓은지 좁은지 어떻게 알죠? 여기서 멈춰서 줄자를 가지고 재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라는데요. 눈으로 봤을 때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넓은 도로라는 겁니다. 골 때리지 않습니까? 대충 다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한국 도로가 아비규환 아닙니까? 나가면 개판이죠, 개판. 정글입니다. 규칙이 이런데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안 그래요? 정말 희한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교통 선진국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합류하는 도로, 부도로죠. 그 진입하는 곳에 일시정지, 스탑사인을 걸어 놓습니다. 필리핀의 한 도로입니다. 사거리죠. 이 사거리 모두에 이렇게 스탑사인이 걸려 있습니다.
밑에 써있죠? First stop, first go.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는 겁니다. 나머지 차들 기다려주는 거죠. 한국도 법규상으로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행한 교통안전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의 3장 주의 표시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우선도를 표시하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정지, 스탑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이 가로도로가 주도로입니다. 그 세로도로가 부도로예요. 여기도 있네요. 부도로가 또 있습니다. 부도로에서 주도로 진입하기 전에 표지판이 있죠. 노면 표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설명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도로에는 일시정지 규제 표지와 일시정지 노면 표시를 함께 해야 된다 나옵니다. 그럼 주의도를 살펴보세요. 이런 거 있습니까? 보신 적 없죠? 제가 일시정지에 대해서 영상 몇 개를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한번 기회 되시면 보세요. 있어도 골 때리기 하는 데가 많습니다. 거의 뭐 미친 수준이죠. 한국에서는 이 일시정지 표시가 사문화됐죠. 그러니 이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열 좀 받으세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도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 한국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도로도 개판으로 만들어놨고 이런 소프트웨어죠. 이런 시설도 제대로 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은 대충 다니는 겁니다. 개판이죠, 한마디로. 안 그래요? 정글입니다. 규칙이 거의 다 상실됐죠? 좀 산단 나라 중에 한국처럼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혹장 그러시죠? 너는 캐나다 이민 가서 그 나라 좋다고 빨아줄 거면 그 나라 살지 뭐하러 여기 왔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후세에도 계속 이렇게 살게 할 겁니까?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의 많은 도로는 이렇게 일시정지를 하지 않게끔 또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예들을 볼까요? 저희 집 근처에 시골길입니다. 왼쪽에서 오는 동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동선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왼쪽에서 오던 차량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빙그르르 돌고 내려갑니다. 여기서 뭐 일시정지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거리의 뷰를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색 동선의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이렇게 진입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왼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어요. 왼쪽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 동선의 차량은 볼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입니다. 이 사람은 삥 돌면서 왼쪽을 보고 또 오른쪽도 봐야겠죠. 그러다 왼쪽 차량을 늦게 발견했거나 아니면 발견하지 못했다 칩시다. 슴칫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충돌하겠죠. 사고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교통선주국이나 웬만한 나라에서 볼 수가 없어요. 자, 똑같은 상황을 캐나다 걸로 봅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시골길입니다. 왼쪽에서도 온 차량이 아래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겠죠. 이건 아까 저희 집 근처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거리 뷰로 보면 확실한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거리 뷰 모습으로 보면 확연히 다르죠. 여기서는 도로폭이 일정하게 유지되죠. 우회전 구간으로 해서 넓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 저 회전하는 구간, 저기서 우회전하는 구간, 거기만 폭이 좀 넓죠. 그리고 여기 당연히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그쵸? 너무나 다르죠. 여기는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는 땅덩어리가 작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이에요. 왼쪽에서 오던 차량이 아래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이 구간도 아까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도 거리 뷰로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자, 아까 캐나다 도로랑 굉장히 비슷하죠. 도로폭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회전하는 그 부분만 살짝 넓어요. 당연히 여기에 표지판이 있죠. 노면에도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있으면 전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죠. 누가 우선권을 갖고 있는지 그냥 압니다. 아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얘기했던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만 보면 금방 알거든요. 땅은 캐나다 훨씬 넓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도로는 한국이 더 넓어요. 자, 일본 도로 볼까요? 똑같은 구조죠.
이 왼쪽 도로가 오다가 올라갑니다. 일본은 좌측 통행이잖아요. 다르죠. 자, 여기서 또 오다가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다음 이렇게 갑니다. 도로폭이 똑같죠? 여기도 거리비 볼까요? 여기도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은 이런 걸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측면 충돌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뭐 절대적인 1등이죠. 여러분들은 매일 이렇게 당하고 계세요. 이건 사고 났던 것들만 카운트한 거겠죠. 사고 나지 않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해도 섬찟섬찟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 수치할 수 없겠죠? 열 좀 받으시나요? 한국의 도로 관련 전문가분들 왜 안 하세요? 왜 도로 이용자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만드십니까?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그런 능력이 없네요. 대부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이런 걱정 안 합니다. 규칙만 따르면 됩니다. 일시정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제도도 사라져버렸고 도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곳에서 운전을 배우셨고 그런 데서 살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계시네요. 알고는 계시죠? 이런 내용은 주위에 널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 부탁드립니다. 제 발통나들이 채널에 구독자가 많아지면 그때는 발언권이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저도 한국, 제 고국이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서였습니다.